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프로입니다. 자, 빛과전자를 브리핑 드리기 전에 최근 시장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우리 시장의 명실상부한 원톱 주도주 뭐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외국인과 기관의 막대한 자금이 AI 반도체 섹터로 무섭게 쏠리면서 시장 전체 거래대금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이미 다음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죠. 뭐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반도체가 아무리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도 그 데이터를 이동시킨 통신망이 받쳐주지 못하면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다음은 로봇과 AI 인프라죠. AI가 두뇌라면 로봇이나 데이터 센터는 모험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몸짓의 AI 시스템들이 실시간으로 막힘없이 소통하게 하는 것, 로봇과 데이터 센터의 생명을 연장하고 속도를 올리는 건 결국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전력 관리 기술이죠. 최근 공장 자동화, 미국 중심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 이슈와 맞물려 이제 광통신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산업 자동화와 AI 필수의 인프라 흐름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영상 끝에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석할 종목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 혈관을 담당하면서 무거운 급등세를 연출한 빛과전자이죠. 오늘 영상에서 최근 주가 급등의 진짜 이유와 핵심 리스크까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 빛과전자가 도대체 뭐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빛과전자는 직관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빛과전자는 한마디로 광통신 부품 전문 기업이에요.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나 데이터 센터는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때 빛신호를 전기신호로 또는 전기신호를 빛신호로 바꿔주는 핵심 부품이 바로 광트렌드 서버예요. 빛과전자는 이 광트렌드 서버 제품군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과거에는 단순히 통신 기지국이나 5G 인프라 관련주로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 초저전력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숙제가 생기면서 이 회사가 가진 광모듈 기술이 AI 인프라의 핵심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최근 빛과전자의 최신 이슈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예. 주가의 위치와 상승을 이끈 핵심 뉴스의 긍정 이슈부터 보도록 하면요. 빛과전자는 최근 AI 인프라 확충 바람을 타고 거래량이 폭발하며 주가가 단기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강하게 분출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및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만큼 뜨거운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둘째, 긍정적 해석. 진짜 상승 이유는 뭐다? AI 데이터 센터용 차세대 광통신 솔루션의 기술력 부각입니다. 최근 열린 AI 엑스포 코리아 2026에 참가해서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초저전력 광모듈 제품군을 대거 공개했고요. 특히 글로벌 시장의 화두인 1.6 테라비트 규격을 넘어 미래통신망인 3.2T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레인당 200기가 전송기술을 확보하고 본격 개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돈이 강하게 몰렸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최대 난제인 발열과 전력 소모를 잡는 초저전력 포트폴리오를 증명한 것이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해석된 거예요. 하지만 자, 투자 경고 및 예고 및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최근 장중 변동성이 심화되며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는 등 차익 실현 물량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죠. 재무적으로는 여전히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실적 턴어라운드가 완전히 숫자로 증명되기 전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최근 전환정권 행사 등 오버행 리스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고점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번 상승은 단순한 단기 테마성 찌라시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중장기적 기술 모멘텀이에요. 다만 주가의 단기 위치는 과열권인 만큼 승고르기나 조정 구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잡주들과 빛과전자가 차별되는 구조적 강점, 우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빛과전자는 과거 삼성전자 기술혁신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초저전력 광트렌드 서버 분야에서 기술력을 입증받았고요. 단순히 앞으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저전력 기술을 초고속 제조품인 1.6, 3.2로 이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인프라의 선두권 도약입니다. 현재 글로벌 통신 인프라 5G를 넘어서 6G 프론트홀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죠. 빛과전자는 이에 맞춘 맞춤형 인프라 솔루션까지 구축해서 단순 내수용 기업이 아닌 북미 등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위치에 있고요.
자,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현재 중요한 것은 글로벌 대규모 공급 계약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기술력은 확인되었으나 이 기술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차트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제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월봉의 흐름을 보면 차트상으로는 이제 시작인 흐름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이 되는 봉을 하나 잡아본다면 이거죠.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잡고 저점, 저점, 절반, 절반이 한 4,000원 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000원. 그렇죠. 얘는 4,00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가격까지. 그래서 지금 솔전보다는 4,000원의 지지를 확인하고 여러분께서 대응하실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빛과전자처럼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 요동치는 종목은 단순히 뉴스만 보고 덜컥 들어갔다가는 고점에 올려 큰 고생을 하기 십상이죠. 반대로 지지선만 정확히 안 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죠. 보유 가격대에 따라 혹은 진입 타이밍에 따라 대응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쵸? 제가 영상에서 다 풀지 못한 매물대 분석 기반의 가격 대응 기간, 전환사채 오버행 물량이 쏟아질 때 리스크 체크 포인트, 그리고 다음 뉴스 확인 기준을 정리한 전략집을 준비해 두었어요. 자, 이 종목의 명확한 대응 기준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번호로 종목 아니면 빛과전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안전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전해드리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테마의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테마주를 사야 되는지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